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동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럼 우리 이전 시간에 대해서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장과 3장에서는요, 자, 2장은 그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의 일반적인 절차였죠.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권리에 관한 등기의 일반적인 절차를 보았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소유권 이외에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외에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를 봤어요. 자, 그러면은 2장과 3장에서 했던 내용들은 뭐 저당권,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그리고 뭐 전세권 설정 등기, 또 전세권 이전 등기. 자, 이런 내용들은요. 등기부에 새롭게 기록하는 등기인 거죠. 새롭게 기입이 될 거 아니에요? 보존 등기, 뭐 이전 등기 이런 것들, 설정 등기 이런 것들 새롭게 기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기입 등기가 됐습니다. 기입 등기가. 기입 등기는 우리가 2장하고요. 3장에서 다룬 이제 기입 등기 절차를 모두 다룬 것이죠. 기입 등기를 다뤘어요. 그러면 기입되는 내용은요. 요런 게 되겠죠. 등기부에 이제 등기 기록이 기록되는 것은 부동산 표시가 기록이 됐겠죠. 부동산 표시가 기록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권리가 기록이 되겠죠. 권리가 기록이 될 것이고요. 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여러 가지가 이제 권리가 기입이 되고,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한 이 권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 권리자가 기록이 되겠죠. 권리자 이 사람이 이제 등기 명의 되겠죠. 등기 명의. 이제 기록이 됐으니까 이제 등기 명의 되겠죠. 등기 명의인 표시가 기록이 되고요. 권리에 관한 사항들이 기록이 됩니다. 자, 부동산 표시는요, 우리가 표제부에 기록을 할 것이고요. 표제부가 기록될 것이고, 등기 명의인과 권리는 상난, 그러니까 갑구나 을구에 기록이 되겠죠. 갑구나 을구에 기록이 되게 되겠죠. 권리의 등기는 권리를 기록할 때는 등기 명의인도 기록이 될 테니까요. 자, 이런 것들이 다 기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입된 등기요, 등기가 만약에 이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요, 실체관계에 부합해야 되는 거죠. 실체관계에 부합했을 때만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실체관계에 이제 부합을 해야 되는 거죠. 실체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등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등기가 실체관계하고 부합하지 않습니다. 즉 불일치가 되면은요, 불일치가 되면 어떻습니까? 불일치가 되면 이 등기는 실체관계 불일치하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를 않는 거죠. 등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시되고 있는 등기가 실체관계 불일치하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 공시되고 있으니까 잘못된 등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상으로는 거래 안전이 깨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불일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기입등기를 전제를 합니다. 이 기입등기학을 전제로 해서 만약에 이 기입등기가 실체관계하고 불일치한다면 빨리 어떻습니까? 실체관계에 부합시키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부합시키는 등기, 실체관계가 일치시키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일치시키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4장에서는요. 우리가 2장, 3장에서는 기입등기 절차를 다뤘다면 제4장에서는 이 기입등기가 실체관계하고 불일치했을 때 일치시키는 등기 절차를 봅니다. 이것이 제4장에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4장. 그리고 4장의 내용은요, 요 등기를 다룬 다음에, 그럼 여기까지의 등기들은요, 다 이제 본등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등기. 그래서 본등기에 관한 내용을 이제 모두 끝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또 가등기, 촉탁등기 등을 다루게 되는데, 이제 4장에서는 이제 실체관계에 이제 일치시키는 등기를 봅니다. 자, 실체관계에 일치시키는, 부합시키는 등기의 종류는 이 불일치의 모습에 따라서 이제 틀리게, 그 일치시키는 등기의 모습도 틀려집니다. 자, 그래서요, 이 불일치가 일부가 불일치했을 때요. 이제 기입된 등기가 일부가 불일치라는 것은 부동산 표시만 일부 불일치라 할지, 등기명의 표시만 일부 불일치라 할지, 권리만 일부 불일치라 할지. 이렇게. 그러니까 권리가 일부 불일치하면은요, 이것도 부동산 표시 일부만요. 그러니까 지목만 불일치한다든지, 등기명의 표시 중에서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었는데 주소만 잘못되는 거예요.
권리에 있어서도 저당권 등기 전체가 불일치한 것이 아니라요. 저당권 등기가 아니라 저당권에 있는 그 피담보 채권액만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일부 불일치가 되는 거죠. 일부가 불일치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전부가 불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불일치 모습에 따라서 다시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의 모습은 틀려지는데요. 자, 일부가 불일치되는 것은 다시 둘로 나눠 가지고요. 이 불일치가요. 후발적 원인에 따라서 불일치가 될 수도 있고요. 후발적 원인에 따라서. 그러니까 처음에 등기될 때는 이것이 제대로 등기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등기명이 이사를 감으로써 주소가 이전됨으로써 주소가 이전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주소가 바뀌게 되는 거죠. 실체관계 부합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갑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기돼 있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일해가지고 A한테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여기는 소유권이 있고요. 자, 그런데 갑이 소유자인데요. 그럼 소유자 소유권 등기로서는 이제 갑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기록되어 있을 텐데 성명, 주소, 주민번호 중에서 주소 이사를 가게 되면은 갑의 지금 주소가 불일치하게 되는 거죠. 주소만 불일치하게 됩니다. 또 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이 5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5억만 변경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요. 후발적 원인에서 불일치가 됐다는 것은 처음에 등기할 때는 대로 됐는데 갑이 이사를 감으로써 등기명인 표시가 불일치하게 될 수도 있고요. 원래 5억은 제대로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을구가 되겠죠. 또 여기는 이제 갑구가 될 것이고요. 또 부동산 표제부가 있겠죠. 표제부가 있으면 여기에 일해가지고 뭐 지목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있을 텐데 여기 지목이 뭐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여기는 표제부가 되겠죠. 표제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부만 잘못된 거예요. 이 지목만 바뀌었다. 원래 전으로 된 건 제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뒤에 전에서 답으로 바뀌었다든지 아니면은 주소는 제대로 지어져 있는데 주소가 나중에 이전됨으로써 바뀌었다든지 피담보 채권액이 원래 5억이 맞는데 나중에 갑이 A한테 2억을 변제해가지고 3억으로 바뀌었다든지 자, 후발적 원인에 의해서 일부가 불일치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원시적 원인에 따라서 원시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원래 답인데 처음부터 전으로 잘못됐다든지 원래 이 사람이 주소가 부산인데 처음부터 서울로 잘못됐다든지 원래 피담보 채권액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만약 여기에 이제 소유권 등기가 돼 있는데 여기 갑이 돼 있는데 갑이 이제 원래 이제 서울로 돼 있습니다. 서울로 돼 있는데 원래 부산인데 처음부터 서울로 잘못돼 있다든지요. 자, 이런 경우죠. 그러면 이것은 원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한 게 되는 거죠. 원시적으로. 자, 그러면 이럴 때요.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했을 때 이제 실체관계 부합시켜야 되겠죠. 일치를 시키는 등기를 우리는 변경 등기라고 하고요. 원시적으로 불일치했을 때 실체관계를 일치시키는 등기를 경정 등기라고 합니다. 경정 등기 두 가지가 있어요. 변경 등기, 경정 등기. 자, 그러면 변경 등기, 경정 등기는요. 다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때 변경, 경정이요. 부동산 표시가 일부 불일치했을 때에 일치시키는 부동산 표시에 대한 변경 또는 부동산 표시에 대한 경정 등기가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에 대한 변경, 경정 등기가 있고요. 또는 등기 명의인에 대한 명의인 표시에 대한 경정 등기가 있고 변경 등기가 있고요. 권리에 있어서의 변경 등기, 경정 등기 이렇게 다시 또 세 가지로 다시 나누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등기 종류가 이제 나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일치시키는 등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전부가 불일치가 됐을 때요. 전부가 불일치됐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전부가 불일치라는 것은 이 5억을 모두 변제를 했다는 거죠. 5억을 모두 변제해요. 그러면 이것은 전부가 이제 저당권이 소멸되게 되는 것이죠. 소멸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전부가 이제 불일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전부가 불일치한다는 거죠. 또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지고요. 소유권이요. 이제 을에게 이전이 됐습니다. 여기 부산사고에는 을에게 이전이 되는데요. 이 등기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는데 소유권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가 뭐 무효됐다든지 하는 거죠. 매매가 무효이면은 이 등기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거죠. 전부가 불일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부가 불일치한 경우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실체관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이제 말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전부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말소를 해야 되겠죠. 소유권은 가백이었는데 을 앞으로 등기 됐으니까 이건 말소 등기를 하게 되고요. 또 만약에 A한테 전부 변제를 했습니다. 전부 변제를 했으면 이것도 또 말소 등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전부 변제를 해서 말소 등기라는 것은 후발적 원인에 의해서 전부 불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처음부터 매매가 무효였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을은 소유권을 취득해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등기가 된 거니까 이것은 원시적으로 전부가 불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일치한 원인은요,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여기다 쓸까요? 전부가 불일치한 경우에는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상관없이 후발적이든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원시적이든 불문하고 다 이것은 말소 등기를 하게 됩니다. 말소 등기.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의 종류인데 그 원인입니다. 어쩔 때 이런 등기를 하는지 그 원인, 개념 이것도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만약에 말소를 했습니다. 이것을 말소를 했어요. 근데 말소를 했는데요. 원래 말소가 해서는 안 되는 등기인데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요. 만약 이것이 말소가 돼 있는데요. 원래는 이 사람이 소유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서류 같은 걸 위조해가지고 말소를 시켜버린 것이죠. 말소를 시켜버렸어요. 자, 이런 경우죠. 만약에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말소 회복 등기랍니다. 그럼 이때 부적법하게 말소되는 것이요.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될 수도 있고요. 전부가 아니면 일부만 이거 먼저 하죠. 일부만 부적법하게 말소될 수가 있고 아니면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러면은 부적법하게 말소되는 상황은 두 가지가 있겠죠.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다는 건 전부의 말소 등기는 말소 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전부가 말소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일부가 말소되는 것은요.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부기 등기 형식으로. 만약에 이 사람에게 원래 5억인데 이 사람이 3억을 변제했어요. 3억을 변제했을 때는 이 사람의 권리가 어떻습니까? 3억을 변제했으니까 2억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은 피담보 채권을 이제 2억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 2억 원의 채권은 어떻습니까? 1번 저당권이 계속 유지되면서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1에 1 해가지고요.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저당권 피담보 채권액이 2억으로 변경됐다.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자, 2억으로 변경이 됐으면은요. 요거는 말소하는 표시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더 이상 5억이 아니라 2억이다라고요. 그건 그대로 하면서 2억이다라고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부를 말소하는 거죠. 이거는. 일부를 말소하는 것은요. 변경 등기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변경 등기. 저당권은 그대로 있고 5억을 2억으로 이제 변경하는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변경하는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일부 말소는 이제 변경 등기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일부가 말소됐던 이제 전부가 말소됐던 간에 그런데 사실은 3억을 변제하지도 않았어요. 3억을 변제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소가 된 거죠. 2억으로 변경 등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5억을 어떻게 됩니까? 말소된 5억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체관계 부합시키는 등기로는요. 말소가 된 것을 다시 말소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은 실체관계 부합시키는 방법으로는 회복 등기를 하게 됩니다. 회복 등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일부가 말소됐을 때는 일부 말소 회복 등기라고 전부가 말소됐을 때는 전부 말소 회복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체관계에 이제 부합시키는 등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이 됐어요. 자, 전부가 멸실됐을 때는요. 말소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이때는요. 그냥 말소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 등기가 을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는데 소유권 취득한 거로 돼 있다. 라면 했을 때는 이런 거는 말소 등기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 물건이 사라졌어요. 토지가 바다가 돼가지고 더 이상 토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토지가 존재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등기부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마치 토지가 존재하는 것처럼 거래가 이루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전부가 부동산이 멸실이 됐을 때는요. 빨리 등기부를 폐쇄를 시켜야 되는 거죠. 등기부를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부를 폐쇄하기 전에요. 이런 이제 물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물건 위에 있는 권리들도 어떻습니까? 다 소멸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 말소하는 표시를 한 다음에요. 멸실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멸실 등기.
만약에요, 전부가 멸실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멸실됐을 때요. 자, 예를 들면은 여기가 이제 토지고 여기는 바다예요. 바다인데 이 한 필지 토지가 이게 100번지 토지가 있는데 일부, 이 부분만 바다가 됐습니다. 이 부분만 바다가 되면요, 토지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토지의 소유권도 그대로 있고 토지의 저당권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돼요? 면적이 바뀌게 되는 거죠. 면적이. 그러니까 면적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가 원래는 뭐 저기가 뭐 330제곱미터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면적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2 해가지고 나머지는 그대로고 면적이 뭐 100제곱미터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만 바뀌는 거죠. 권리는 그대로 있고 부동산 표시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가 멸실됐을 때는요,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거고, 전부가 멸실됐을 때만 등기부를 폐쇄하는 것이지 일부만 멸실됐을 때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만 하고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등기 기록은. 그래서 전부가 멸실됐을 경우만 이제 멸실 등기를 한 다음에 등기부를 폐쇄합니다.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는 거죠. 존재하지도 않는 물건에 대한 등기 기록이 계속 거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물건이 거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전부가 멸실되는 경우도 멸실됐긴 하지만요. 또 부존재한 건물, 부존재한 건물에 대해서 등기가 됐을 때, 건물이 존재하지도 않는데도 건물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상으로는 남아있기 때문에 거래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따라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부존재한 건물을 발견했다. 부존재한 건물에 대한 등기 기록을 발견되면은 이 경우도 등기 기록을 빨리 폐쇄시켜야 되겠죠. 폐쇄하기 전에 이제 멸실 등기랍니다. 이제 부존재 등기 이런 건 없고요. 그냥 똑같이 그냥 멸실 등기라고 폐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의 종류를 보았어요. 자, 전부면 이해했죠? 일부가 불일치됐을 때는 후발적이면 변경 등기, 원시적이면 경정 등기, 전부가 불일치하면 말소 등기. 그 말소가 부적법하게 됐을 때는 이제 말소 회복 등기죠. 말소에 대한 회복 등기를 하는 것이고요. 전부가 멸실됐을 때는 또 부존재한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으면 멸실 등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실체관계의 그 등기 기록, 기입등기가 실체관계에 불일치한 등기의 이제 개념을 봤죠. 이렇게 이 5가지의 등기에서 일치시킨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요것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등기 절차를 보죠. 등기 절차. 이 5가지 우리의 개념도 중요하고요. 그 등기 절차도 중요합니다. 예, 등기법에서는 주로 이제 등기 절차를 배우기 때문에 절차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 요 등기들을요, 자,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이 3가지이기 때문에 3가지입니다. 그러면 크게 표제부에 대한 등기가 있고 상당, 갑구을구에 하는 등기가 있겠죠. 갑구을구에는 권리에 관한 등기라는 거죠. 그럼 다시 표제부의 등기, 또 갑구을구는 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기 때문에요. 요 여러 가지의 그 등기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셋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셋으로 나누면 부동산 표시부,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가 있어요.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즉 표제부의 등기죠. 표제부 등기. 이 6가지가, 아니 5가지죠. 5가지가 있는데 표제부에 하는 등기가 있고요. 또는 요거죠.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가 있고요. 또는 등기 명의인 표시에 관한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등기로 크게 다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3가지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했지만은요. 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그러면은 자 보죠. 부동산 표시에 대한 변경 등기가 있고 경정 등기가 있는 거죠. 2 종류가 있죠. 부동산 표시에, 그러니까 표제부에 하는 등기라는 거죠. 표제부에 하는 등기로는 이건 2가지는 갑구을구에 하는 등기죠. 표제부에 하는 등기로는 무엇이 있느냐? 자 보면 부동산 표시에 대한 변경, 경정 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예요. 자, 그리고 또 부동산 표제부에 하는 등기가 있습니다. 그 등기가 어떤 등기냐? 바로 멸실 등기입니다. 부동산이 세상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다 말소하는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럼 왜 말소를 하느냐? 그래서 멸실 등기, 멸실됐기 때문에 멸실 등기를 하는 것은요, 부동산이 사라져서 멸실 등기를 하는 거고,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멸실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멸실 등기는요, 표제부에 하게 됩니다. 멸실 등기가 이제 표제부에 하는 등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 명의인 표시에 대한 등기로는요, 하나밖에 없죠. 저게 부동산 표시에 대한, 등기 명의인 표시죠. 등기 명의인 표시에 대한
변경 경정 등기. 이것만 해당되는 거고요. 자, 권리의 등기는요. 권리의 등기는 다시 나뉩니다. 자, 첫 번째요. 이거 다시 이렇게 나뉩니다. 이것을 이렇게 그 기입되는 어디에 기입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기입되는 모습에 따라서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 말소 등기요. 말소 등기.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말소 등기라는 거죠. 전부. 등기배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 권리가 전부가 말소되었다. 말소됐다. 그러니까 정부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권리에 대한 말소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말소 등기도 어떻습니까? 말소 등기도 권리에 관한 등기예요. 근데 그 말소가 됐는데 이것이 부적법하게 말소됐어요. 그러면은 권리에 관한 회복 등기를 하겠죠.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요. 회복 등기도 권리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 경정 등기는 등기 명의 표시에 관한 등기일 뿐인 것이고요.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 멸실 등기는 표제 부여하는 등기지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권리에 관한 등기는 요 세 가지는 이제 권리에 대해서 하는 등기라는 거죠. 다시 어디다 기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항에 따라서 등기 사항에 따라서 다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것은 개념적인 불일치 않는 모습에 따른 정의고요. 그렇죠? 불일치 않는 모습. 이게 그 등기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등기 사항에 따라서 이 등기들을 다시 분류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등기 사항에 따라서 그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보죠. 자, 우리가 등기 절차에서는요.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냐. 요게 이제 또 그 등기 절차와 관련해서 신청인과 관련해서 중요했죠.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관련돼서요. 이 표제부여하는 등기는요. 이 표제부여하는 등기는 항상 단독 신청입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닌 거죠. 이것도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죠. 우리가 공동 신청을 하는 것은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 권리를 상실하는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권리에 관한 등기는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입니다. 그러나 등기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할 때 등기 명의 표시에 관한 등기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권리에 관한 등기는 공동 신청이지만 이 두 가지는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에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등기 명의인이 단독 신청이라는 거죠. 단독 신청. 이 두 가지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 명의인이 단독 신청합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는 공동 신청이고요. 자, 그리고요. 이 표제부여하는 등기는요. 표제부여하는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합니다. 우리가 부기 등기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권리의 순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부기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권리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기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죠. 부동산 표제부여하는 등기입니다. 표제부여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등기로 합니다. 주등기. 그러면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주소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 표시가 바뀌었다는 것은요. 부동산 이제 표시가 바뀌는 것이고요. 사람의 주소만 바뀌었을 경우에는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계속 권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권리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항상 부기 등기로 하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부기 등기예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항상 부기 등기다. 자, 그러면은 권리의 등기는 좀 다릅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는. 자, 말소 등기는 다시 나누는데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예요.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항상 주등기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말소 회복 등기는요. 다시 둘로 나눠요. 일부 말소 회복 등기가 있고요. 말소 회복 등기가 있고 전부 말소 회복 등기가 있습니다. 전부 말소 회복 등기. 자, 이때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요. 전부를 말소하는 말소 등기가 주등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부 말소 회복 등기도 항상 주등기로 합니다. 그러나 일부 말소 등기는요. 원칙적으로 부기 등기로 해요. 일부를 말소하는 것은 물건은 그대로 있어요. 권리는 그대로 있으면서 일부만 말소된 것이기 때문에 부기 등기 형식으로 말소를 했기 때문에 일부 말소 회복 등기도요. 원칙적으로 이것은 일부 말소 회복 등기도 부기 등기로 하게 됩니다. 부기 등기.
자, 요 내용들을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는요. 이건 좀 달라요. 요거는. 그럼 원칙은요. 원칙은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는 원칙은 부기 등기입니다. 부기 등기. 그러니까 권리는 그대로 있으면서요. 권리는 그대로 있으면서 권리의 일부만 변경 경정되는 거죠. 권리의 일부만 변경 경정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권리의 수는 유지되기 때문에 부기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존재했을 때요.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손해보는 사람을 우리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기 등기를 통해서요. 손해보는 이해관계인이 존재를 하고 그런데 그 이해관계인이요. 승낙이 없어요. 이해관계인 승낙을 안 해준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주등기로 해야 됩니다. 주등기. 자, 그 예는요. 우리가 보죠. 이렇게. 그 예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저당권을 1번 해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해 줘가지고 A한테 설정해 줘가지고 이것이 피담보채권액이 5억입니다. 5억. 자, 이 상태에서 이 해가지고요. 전세권이 들어가서 전세권자가 이제 B가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5억 전세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 물건에 대해서 X 물건에 대해서요.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X 물건에 대해서 이 X 물건을요. 경매를 했을 때요. 만약에 이제 8억이 나오게 되면은 A가 먼저 5억을 받고 전세권자는 이제 3억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3억 못 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10억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5억씩 5억씩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갑하고 A하고요. 이 5억 원의 피담보 채권액을요. 7억으로 증액을 합니다. 7억으로 증액을 한다고 해보죠. 자, 증액이 돼가지고요. 만약에 이것을 자, 권리의 변경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1에 1 해가지고요. 이것을 5억을 7억으로 증액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래 버리면 10억으로 낙찰됐을 때요. 이 사람이 7억 원에 대해서 1번 저당권을 갖기 때문에 이 사람이 7억 갖고 이 사람은 3억밖에 못 받게 되는 손해를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증액에 대해서요. 이 변경 등기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증액하는 변경에 있어서 이 B라는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해관계인이요. 만약에 승낙을 해주면요. 원래는 부기등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그냥 부기등기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요. 이 사람이 승낙을 해주면은 부기등기에도 상관이 없어요. 승낙을 했으니까요. 이 물건이 한 100억 정도 되면은 뭐 승낙해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승낙을 안 해주면은요. 이렇게 등기를 해버리면 B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B가 승낙을 안 해주면요. 이렇게 부기등기로 하지를 못합니다. 부기등기를 하지 못하고요. 5억이었죠. 부기등기를 하지 못하고 이 5억은 1번으로서 A라는 사람이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가 있지만 추가되는 2억 원요. 2억. 이 2억에 대해서는 B보다 우선 변제를 받아서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추가되는 2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2번 그 B보다 후순위자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1번이 돼서는 안 되고 3번 그 밑으로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3번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등기 2억 증액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1번 등기 2억 증액.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해관계인이 존재해서 승낙을 해주면 부기등기로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승낙 안 해주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이해관계인 밑으로 와서 주등기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 이 사람이 승낙을 안 해주면은 그 이해관계 밑으로 주등기 형식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해관계인 이런 사람이죠. 그 등기를 통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리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의 승낙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요.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만 이해관계인이 존재합니다. 이해관계인의 승낙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은 다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요. 내가 이사를 갔는데 주소 바뀝니다. 주소 바뀌었다고 손해보는 사람 없잖아요.
또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 부동산 표시가 어떻습니까? 지목이 바뀌어요. 지목이 바뀌는 것은 지목이 사실 상태를 기록하는 겁니다. 사실 상태를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록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요. 사실은 그대로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상태를 실체관계에 일치시키는 등기를 하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해관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는요.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만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나타납니다. 그래서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에 있어서만 이제 이해관계인이 등장을 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는 이해관계는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 그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요. 원칙적으로는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은. 그런데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에 있어서는요.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해주면은 당연히 부기 등기로 할 수 있지만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주등기 형식으로 하면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손해보는 일이 없으니까요. 주등기로 가능해요. 그러나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등기를 못합니다. 이해관계인이 등장하는 건 이런 게 되겠죠. 말소 등기에서 이제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해관계 이렇게 되겠죠. 이해해가지고 저당권 등기가 A한테 돼 있어요. A한테. 근데 이 A라는 전세권 등기가 돼 있어요. 전세권이라고 그러죠. 전세권 등기가 A 앞으로요. A 앞으로 5억 전세권 등기가 되는데 A라는 사람이요. 은행에 가지고 전세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럼 전세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때는요. 주등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해가지고 저당권 등기 해버리면은 소유자가 빌린 것이 돼버립니다. 소유자가 빌린 것이 되기 때문에요. 전세권자가 돈을 빌렸을 때는 이때 1에 1 해가지고요. 전세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했다 해가지고 전세권 저당권 해가지고 B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5억이니까 3억을 빌려줬어요. 3억을 빌려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전세권이 말소가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전세권 저당권도 소멸을 버리는 거잖아요. 주등기가 말소되니까 부기등기도 당연히 소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의 말소 등기람에 있어서는요. 전세권 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승낙이 없으면 이것은 말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말소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첨부 서면으로 들어와야 돼요.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를 부기 등기로 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소 등기 이런 경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 거죠. 승낙서가 없으면 말소 등기를 못하고요. 자, 말소 회복 등기도 이런 겁니다. 말소 회복 등기도 원칙적으로 승낙이 필요한 거예요. 자, 보죠. 말소 회복 등기도 만약에 1번 해가지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는데요. 전세권이 A 전세권 설정 등기 저당권이라고 해보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A 앞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저당권이 5억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말소가 됐어요. 이 해가지고 자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해가지고 1번 등기 말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소하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물건이요. 시가가 한 8억 정도 된다고 해보죠. 8억 정도 되는데 1번 저당권이 말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 해가지고요. B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말소되어 있으니까요. B라는 사람이 5억을 빌려줬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등기가. 말소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저당권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라는 거죠.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면은 A라는 사람은 저당권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계속 가지고 있어요. 자,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자기 등기가 말소되어 있기 때문에 A는 이 등기 기록 가져서 경매를 하지를 못합니다. 경매 신청을 못해요. 임의 경매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은요. 자기 등기를 이제 회복하려고 하겠죠. 그럼 4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1번 등기 회복. 자, 전부 말소 회복 등기를 회복 등기를 하려고 하면은 주등기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등기 회복. 회복한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A는 1번 저당권자였죠. 그래서 1 해가지고 다시 저당권이 A에게 5억 저당권이 있다라고 회복 등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말소된 등기, 말소돼 있었을 경우에는요. 말소돼 있었을 때는 이 경매가 되면은 저당권자 B가 5억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은 말소 회복 등기가 돼버리니까 어떻습니까? A가 먼저 5억을 받게 되고 B라는 사람은 3억밖에 못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회복 등기에 있어서 이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이 되겠죠. 따라서 회복 등기를 함에 있어서 B의 승낙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승낙이 들어와야, 승낙서가 와야만이 회복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등기는요, 이렇게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는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요, 이해관계는 승낙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두 등기는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잖아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차와 관련돼서 이해관계의 승낙은 요것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등기로 하느냐, 단독 신청이냐, 아니면 공동 신청이냐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로 하느냐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변경 등기랄지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요, 말소하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 말소하는 표시. 이게 말소하는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등기는 말소하는 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기존의 등기에 대해서는요, 변경이나 말소하게 되면은 다 말소하는 표시를 하게 돼요. 멸실 등기라는 경우에도 말소하는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요,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는 등기가 있는데요. 그건 어떤 거냐면은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는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등기, 종전 등기에 말소하는 표시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당연하겠죠. 말소 회복 등기는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겠죠. 회복 등기잖아요. 회복하는 등기니까. 자, 그 다음에요.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를요. 부기 등기로 할 때는 어떻습니까? 말소하는 표시를 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1의 1 아까 1 해가지고 저당권이 A한테 돼가지고 5억 원의 채권이 있고요. 2 해가지고 전세권이 B 앞으로 이제 5억 원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1에 1 해가지고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서 이것을 7억으로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걸 말소하는 표시를 해야 되겠죠. 5억이 아니라 이제 7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할 때는 말소하는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해주지 않아가지고요. 이 5억에서 2억 원의 증액을요. B 밑으로 3 해가지고요. 1번 등기, 1번 2억 증액했다는 거죠. 2억이 증액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거 2억 원, 증액되는 2억 원은 B보다 후순위로 받아야 되지만은 이 5억 원에 대해서는 B보다 선순위로 받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말소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요.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를요. 이렇게 주등기로 하는 경우에요. 주등기. 밑으로 와서 주등기로 하는 경우에는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말소 표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 줄로 긋는 것을 말소하는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요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주등기, 부기 등기에 말소 표시하는지 안 하는지. 자, 요 내용들만 잘 기억하셔도요. 쉽게 나오시면은 쉽게 만약에 문제가 출제되면요. 또 맞출 수가 있어요. 342페이지부터 나오는 각종 등기 절차에 관한 내용을 맞출 수가 있고, 물론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것을 기초로 해서요,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먼저 342페이지 보시면 이제 변경 등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광의의 변경 등기 하게 되면요, 경정 등기까지 포함해서 광의의 변경 등기라고 합니다. 변경 등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좁은 의미로,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후발적으로 일부 불일치한 경우에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만 이제 특히 이제 변경 등기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반가루 1번은요, 이제 개념에 대해서 나오고요. 개념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반가루 2번 보시면요, 두 번째 보시면은 변경 등기하고 그 변경 전의 등기는 동일성이 유지돼야 됩니다. 동일성이 바뀌게 되면은요, 이것은 변경 등기를 할 수 없어요. 따라서 반가루 3번 보시면요, 만약에 사람이 바뀌게 되면요. 그러니까 주체는 동일하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만 일부를 변경을 했을 때는 변경 등기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망해가지고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러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전 등기. 자, 그 내용, 이전 등기를 한다. 그래서 동일성이 유지돼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343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종류해가지고요. 표제부의하는, 요거는 이제 표제부의하는 등기가 되겠죠.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는 이제 표제부고요. 그 다음에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나 권리의 변경 등기는 어떻습니까? 갑구나 을구의하는 등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부터 보시면은요. 양가로 의의는 우리가 방금 했죠.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의 일부가 불일치했을 때, 이것도 후발적으로 불일치했을 때 일치시키는 등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신청 절차와 관련해서 신청인에서요, 부동산 표시가 변경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뭐 토지가 분할 합병되는 경우는 면적이 바뀌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데, 두 번째 줄 보시면요,
그 소유권의 등기 명의. 자, 등기 명의인이요. 단독 신청을 하게 됩니다. 등기 명의인이 단독 신청한다. 표제부 등기는 항상 단독 신청이라고 했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기억하시면요. 이 주등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표제부 등기는 어떤 사실을 기록하기 때문에요. 등기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 신청 의무가 있는 것은요. 의무가 있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에서 표제부 등기만 등기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권리를 취득할지가 원칙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요. 자유롭기 때문에 사실을 기록하는 표제부 등기만 등기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하고 멸실 등기만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의무는요. 등기 명의는 그 사실 있는 데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해서 1개월의 등기 신청 의무가 있어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그 신청 의무를 게을리하게 되면은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토지에 대한 그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나 멸실 등기 이런 것들 게을리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3번, 4번은 구분 건물이니까 이것은 좀 넘어가죠. 이것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보시면요. 부동산 표시에 넘기시면 신청정보 첨부정보에서요.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D장을 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이제 D장을 첨부서면으로 제공을 해야 되겠죠. 자, 양가로 3번 등기 실행 보시면은 언제나 주등기로 한다는 거죠. 언제나 주등기로 한다. 그리고 방가로 2번 보시면은 말소하는 표시를 다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말소하는 표시를 다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양가로 4번 보시면요. 직권에 의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있는데 자, 이런 거죠.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요. 자,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변경됐다. 즉 양촌리가 신공리로 바뀌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뭐가 바뀝니까? 그 부동산의 소재가 바뀌는 거죠. 소재가. 그렇죠? 소재가 바뀌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가 일부가 변경이 될 것이고요. 또 뭐가 바뀌겠습니까? 소재가 바뀌게 되면 그 양촌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소가 양촌리에서 신공리로 바뀌게 되겠죠. 신공리로. 그러니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됐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도 다 알고 등기소에서도 알고 지적소관청에서도 알고 모두가 알기 때문에요. 굳이 신청할 필요 없이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든지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합니다. 또 직권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요. 당연히 변경된 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은 변경 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변경 등기 안 됐다고 해서 양촌리가 신공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신공리로 법으로 바꿔버리면 당연히 신공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알기 때문에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방가리 2번은요. 지적소관청에 불부합 통지가 있는 경우 했는데요. 지적소관청에 불부합 통지라는 것은 우리가 지적법에서 했던 거죠. 지적법에서 소유자 정리는 등기부를 보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보고 소유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토지의 표시에 불일치를 발견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를 해서는 안 되고 토지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다는 거죠. 그런 통지가 오게 되면은 원래 등기소에서 어떻습니까? 그 표시, 지적공부에 있는 표시를 보고 당연히 일치시키는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실수로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 지적소관청에서 부합하지 않는 통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 통지를 받아서 직권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에 관해서 불부합 통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때는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기시면은요, 이제 5에서요, 이제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방금 했던 내용들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요, 우리가 주소랄지 성명, 뭐 개명이 있다랄지 이사를 갖다랄지 하게 되면은 등기 명인의 표시에 있어서 주소나 또 성명이 바뀌는 거죠.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표시만 바뀌는 거죠. 이럴 때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개념은요. 방가리 1번에 있고 방가리 2번 보시면 이렇게 성명, 주소, 성명이나 주소, 주민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요. 근데 주민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개명을 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주로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가 됩니다.
자, 방가로 3번 보시면요. 변경사항을요. 반드시 신청해야 되는 신청 의무는 없습니다. 신청 의무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만 신청 의무가 있고 등기 명의 표시에 대해서는 신청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요. 다른 등기를 못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하고요. 신청서하고 다르면은 등기가 각하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 이래 가지고요. 소유권 등기가 이제 갑 앞으로 돼 있습니다. 갑이 여기 서울로 돼 있어요. 근데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이 지금 등기 기록에는 서울이지만요. 실제는 어디서 살고 있느냐?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부산에. 자, 부산에 살고 있으면은 이것은 등기 기록에는 서울로 돼 있지만은 등기를 신청할 때요. 갑이 을에게로 이제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죠. 자,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이전을 하는데요. 그러면 신청서에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를 신청서에 쓰게 되는데 그 신청서에는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부산에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할 때도 부산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청서에 부산으로 적어요. 신청서에 나오는 사람하고 등기 기록에 나와 있는 이 사람과 주소가 다르면은요. 등기 이전 등기를 안 해줍니다. 원칙적으로 이전 등기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이게 각하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다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을 통해서요. 서울 어떻습니까? 이것을 부산으로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그대로 있고요. 소유권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주소만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꾸기 때문에요. 이것은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기 등기 형식으로 서울에서 부산으로의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여야 원칙적으로는 하여야 이 부산 등기 기록의 부산과 신청서의 부산이 일치하기 때문에 다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원칙적으로는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하지 않으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제한이 되기 때문에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또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등기를 할 때 그때 하면 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자, 신청 절차에서요. 방가로의 신청에는 자, 등기 명의 이거는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단독으로 신청하고요. 자, 신청정보, 첨부정보는 중요한 내용 아니고 넘어가시고 양으로 3번 보시면 등기 실행에 있어서요. 우리가 방금 했죠. 언제나 부기 등기로 한다는 거죠. 언제나 부기 등기. 그리고 종전의 등기 사항에 대해서 말소하는 표시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양가로 4번 보시면 이제 직권으로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방가로 1번 보시면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의 주소 변경이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의 주소 변경이 됐을 때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이 등기 기록에는 서울로 되어 있고 신청서에는 부산으로 나옵니다. 부산으로 나오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등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해서는 안 되고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와 등기 기록을 일치시킨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등기를 반드시 하게 하는데 그러면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원칙적으로요. 갑의 신청에서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 주소가 변경됐을 때는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뭘 가져가냐면요. 갑 등기 의무자의 주민등록등본도 가져간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등기 권리자의 주민등록등본만 가져가요. 따라서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A라는 사람한테 저당권을 설정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A의 주민등록등본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소 변경 등기를 한 다음에 신청에 의해서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를 한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요. 갑의 주민등록등본도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갑의 주민등록등본을 보게 되면은요. 이 사람이 원래 서울에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 갔다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을 보면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어떻습니까? 주민등록등본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등기 소유가 알잖아요. 동일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간 것을 등기 소유에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등기를 직권으로 해준다는 거죠. 직권으로. 이 정도 서비스는 해줘야 되겠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주소 변경 등기는 우리가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것도 주소 변경이 됐을 때만 직권을 해줍니다. 그리고 방가로 2번 보시면요.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 명인의 주소가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했죠. 이런 거는 직권으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주소 변경 등기를 해준다는 거죠. 자, 넘기시면 양가로 5번 보시면은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에 생략이 있는데, 자, 만약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에서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 가기 전에요. 대전을 한번 거쳐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을 보니까 대전도 한번 거쳤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부산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청서에는 부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등기 기록과 등기 기록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것은요. 이 신청서하고 등기 기록을 일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일치시키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대전을 거쳤다고 했을 때는요. 이 대전에 대해서 여기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또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이것은 생략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생략해도. 중간 주소지는 생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지금 신청서에 나와 있는 주소지하고 등기 기록을 일치시킨다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과거 대전으로 주소는 생략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현재의 주소만 일치시키면 된다. 그래서 방갈 1번 보시면은 중간의 주소 변경 등기는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것만 하나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뭐 밑에 방가로 2번은요, 뭐 건물 멸실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어차피 멸실 등기니까 다 말소해서 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굳이 생략해도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3번 보시면 저당권 등 소유권 유예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 말소 등기, 어차피 말소되는 거잖아요. 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생략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방가로 1번 직권으로 인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생략할 수가 있다. 중간 주소지,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 아니죠. 중간 주소지는 생략할 수가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49페이지 보시면 이제 권리의 변경 등기 있는데요. 자, 권리의 변경 등기 개념은 우리가 다 보았죠. 그래서 개념은 그러니까 뭐 채권액이랄지 전세금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경우가 이제 권리의 변경 등기가 됩니다. 자, 양가로 3번 보시면요. 신청 절차와 관련돼서 동그라미의 마지막 줄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권리의 등기로서요. 다 권리에 관한 등기가 나오겠죠. 이제 권리의 등기로서 공동신청이 원칙이다라는 거죠. 공동신청. 자, 넘기시면요. 방가로 3번 첨부 정보 보시면요. 권리 변경했으면 변경 계약서가 등기원이 증명 정보가 될 것이고요. 권리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요.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면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소유 명인의 인감 증명이 필요하겠죠. 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 권리 변경 등기라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해관계인 후순위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증액을 할 때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인 있을 때는 이해관계인에 이제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양가로 4번 등기 실행과 관련돼서 승낙이 있으면 이렇게 부기 등기로 하지만은 승낙이 없으면 방가로 2번처럼 주등기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권리의 변경 등기에서 이제 변경 등기를 보았고요. 자, 넘기시면 이제 경정 등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경정 등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개념만 좀 보시기 바라요. 의만.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는 내용이 나오면은요. 그냥 변경 등기를 유추해서 이해하시면 되고 개념에 있어서만 개념만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원시적으로 불일치했을 때, 일부가 불일치할 때는 경정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방가로 3번 보시면요. 등기사항을 등기 기록에 기록한 경우에도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면은요. 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면은 자구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료가 되기 전이니까요. 그러나 한번 완료가 돼버리면요. 잘못 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자구 수정이 안 되고 경정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라는 거죠. 아직 완료되기 전에는 자구 수정을 할 수 있지만 완료된 이후에는 자구 수정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경정 등기 절차를 거쳐야 된다. 경정 등기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요. 그냥 그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변경 등기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말소, 말소회복, 멸실등기 있는데 이것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